네, 그리고 이거는 반품 상품이 훼손됐거나 배송비 규책 사유가 고객님인데 고객님이 입금을 계속 안 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이 지속 미입금하거나 미응답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첫 번째, 공급사에 회수된 상품의 사진을 확보하셔야 돼요. 회수된 박스 사진, 그리고 회수 상품 사진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이거는 받으셔야 돼요. 배송비를 받으려고 해도 이 부분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송비를 받는다는 건 우리 상품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되고, 됐거나 상품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려줄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에게 문자로 3회 이상 배송비를 달라고 했거나 가격에 대해서 이거 문제 없는 상품이라는 거 안내하고 입금을 요청했던, 그러니까 내가 고객에게 끊임없이 고객에게 계속 요청했던 내용의 캐처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보하신 후에 마켓마다 틀리겠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마켓이 있고요. 반품 거부를 할 수 있는 마켓이 있고요. 하긴 쿠팡처럼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는 상가를 보상받으셔야 될 거고 귀책 사유 이상인 부분은 배송비를 보상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 사장님들께서 인지하셔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반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권유드리는 부분은 반품 교환 장부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제가 하나 만든 반품 교환 장부를 보여드리면 지금 그냥 뭐 간단히 만든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반품 쿠팡, 뭐 마켓명은 쿠팡 1.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쿠팡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명 써주고요. 고객 이름, 상품 코드, 상품명 썼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사장님들께서 반품 배송비로 얼마나 손해를 보시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보통 사장님들은 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오너클랜에서 물건 구입한 금액, 그리고 내가 마켓에서 정산받는 금액을 매번 기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진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죠. 근데 그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놓치는 게 이런 반품건들, 교환건들로 사장님들이 반품비나 이런 걸 부담하거나 혹은 상품 가격을 사장님들이 무리하게 부담하게 되는 마이너스 되는 금액들이 분명 생기게 된다. 이것들도 사장님 마진을 깎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부분들도 정확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또는 반품건이 시간이 지나고 자꾸 마켓이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놓쳐요. 같은 경우는 반품 완료를 자기들이 쳐버리니까 우리가 기입을 안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요, 사장님들도.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마켓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꼭 이런 건들이 들어왔을 때는 장부에다 기재를 하실 필요가 있죠.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완료가 다 끝난 건이에요. 그러면 색깔을 칠해놔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료된 거. 혹은 완료가 안 된 거 그냥 냅둬요. 그래서 완료 안 된 것들은 나중에 사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뭐 마켓에다가 지속적으로 클레임을 걸어야 될 건인지, 고객하고 자꾸 타협을 해서 고객한테 받아야 될 건인지, 공급사랑 싸워야 될 건인지 사장님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오너클랜에서 낸 반품비, 그러니까 오너클랜에다 사장님이 낸 반품비겠죠? 마켓에서 고객이 부담한 반품비. 그 차액이 사장님이 만약에 이 건은 지금 오너클랜에다가는 6천 원 반품비 사장님이 냈는데 마켓에서는 고객은 판매자 규책으로 한 건이에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반품이 완료됐고 내가 아무리 쿠팡 확인 요청을 했으나 쿠팡에서는 미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품비는 6천 원 사장님이 고스란히 낸 거예요. 이런 건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비일비재하겠죠. 메모를 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변심으로 잘 끝났어요. 자, 이 건은 그러니까 오너클랜에는 사장님이 원래 반품 배송비가 3천 원이었어요. 배송비 3천 원, 반품 배송비 3천 원. 그러니까 오너클랜의 반품비는 3천 원 곱하기 2니까 6천 원이겠죠. 근데 사장님은 마켓에 등록할 때 저희가 마켓 등록할 때 반품 배송비 더하기 500원씩 하시라고 안내 드릴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반품 배송비를 사장님들이 뭐 어떤 건이든 다 마켓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과 오늘 플랜에 부담하는 비용이 동일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건들만 있겠어요? 이렇게 손해보는 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위처럼.
그러니까 500원씩이라도 사장님들이 계속 이거를 더해지면 상계가 되겠죠, 금액이.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마켓에는 반품 배송비 3,500원으로 등록을 한 거죠. 더하기 500원에서 등록했으니까. 그러면 마켓에는 무료 배송일 때 3,500원 곱하기 2로 고객이 7,000원을 부담하게 되니까 1,000원을 제가 세이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품비 부담액이 마이너스 1,000원, 1,000원 줄어든 거죠.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줄줄줄줄 여기 순번보다 날짜 쓰시면 되겠죠. 줄줄줄 해나가시면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혹은 나는 손해 안 보고 도리어 반품 비용에서 조금 세이브가 됐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품 교환 장부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잊지 않기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장님들 꼭 요거 숙지하시고 사장님들만의 장부 만들어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잠깐만 그냥 놔두고 사장님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 고객이 임의로 반품, 그러니까 고객이 그냥 임의 반품, 다시 말해서 고객이 그냥 상품을 판매자님 명의로 보낸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송장 배송사 전화하셔서 판매자님 댁에서 공급사로 제외수 지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요, 배송사, 그러니까 택배사에 전화해서만 해야 돼요. 한 번 회수 접수가 들어가면 ARS로 두 번 회수 접수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 배송장으로요. 그래서 배송사, 그러니까 택배사겠죠. 만약에 CJ 대한통운이다. 대한통운에 전화해서 4번을 누르면 불편 접수가 돼요. 그리로 연락하시고 상담원 통화하셔서 상담원한테 회수지가 변경됐으니까 이 회수지 변경된 거로 재회수지 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고객님한테는 고객님께서 임의로 물건을 보내서 회수가 두 번 진행이 됐으니까 고객님께서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이미 반품하시지 않도록 이미지 호스팅으로 해서 HTML 안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해 주세요. 제가 좀 이따 HTML 어떻게 안내하면 되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배송 송장 조회가 안 되는 경우, 뭐 공급사에서 가송장을 등록하거나 송장 오등록인 경우는 마켓에도 송장이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공급사에 문의해서 송장을 다시 확인해서 재등록해 주시면 되지만 송장이라서 미등록되는 경우는 정말로 그 송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입력이 안 되는 거죠. 마켓에서만. 그럴 때는 배송사는 업체 직송으로 하시고 송장 번호는 뭐 오늘 날짜 아니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셔서 입력하시면 처리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고객한테는 이 송장으로 보냈고 언제 도착할 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장님들은 배송 완료가 되어야만, 배송 완료 키인이 끝나야만 구매 확정이 되고 그래야만 정산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고객이 상품은 받았는데 마켓에 배송 중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CS,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고객 CS도 확인해야 되지만 사장님들이 배송 완료 키인이 안 된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켓에서. 그래서 배송 완료 키인이 안 된 건들 같은 경우는 확인하셔서 물건 받으신 건이면 업체 직송으로 변경하시거나 혹은 숙장을 조회했을 때 분명 물건이 갔는데도 배송 중으로 떠 있는 경우들은 마켓에 연락하시면 마켓에서 처리해 주거든요. 그렇게 강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이 강제 처리를 안 하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정산을 늦게 받으시기 때문에 꼭 사장님들이 받으셔야 되는 정산금 확인하시고 배송 완료 키인이 안 된 것들은 강제 배송 완료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고객님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 유형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다방면으로 여기다가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사장님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매일마다 마켓 문의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판매자 등급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마켓 문의 확인하시고 고객 문의 그리고 마켓에서 오는 문의 전부 다 정확한 답변이 아니어도 좋으니 답변을 꼭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24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는 거 필수고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애매하게 연락 올 때 있어요. 자, 만약에 전화로 왔어요. 혹은 문자로 왔어요. 토끼 양말 사이즈 알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안녕하십니까 판매자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문의 원하시는 마켓에
상품 검색하시어 1대1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장님 마켓만 다 찾아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품을 검색해서 1대1 문의를 남기면 그 상품에서 문의가 달리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W코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사장님들한테 일일이 오는 고객의 전화 받지 마시고 그냥 문자 보내세요. 전화 받지 마시고 지금은 뭐 업무 중입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혹은 지금은 업무 중입니다. 마켓에 1대1 문의 남겨주세요 하시고 께서 문자 보내시는 거죠. 일괄 문자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판매자입니다. 지금은 배송 업무 처리로 분주하오니 마켓 1대1 문의 남겨주시면 24시간 내 혹은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고객이 1대1 문의로 남기겠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벌고 거기다 24시간 안에 답변만 남기면 되니까 훨씬 업무 처리 빠르게 하실 거예요. 고객의 전화를 일일이 다 받는 건 불필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위탁 판매에서. 왜냐하면 내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건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장님들이 전화를 받아도 그 건에 대해서 킵해놓고 공급사 확인하고 다시 전화해줘야 되는 건이니까 1대1 문의로 남기시도록 유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은 사장님들이 전화 받으실 때 내가 또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위탁 판매고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거 굉장히 안 좋겠죠. 이 사람이 보내는 거 아니네?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사서 보낸다고 이거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우리 회사에서 다양한 상품 취급하고 있고 당장에 바로 뭐 빠른 안내를 위해서 1대1 문의 남겨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전화 받으셨을 때도 뭐 1대1 뭐 CS 문의다 그러면 지금 CS 담당자가 상담 중입니다. 1대1 문의 마켓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 혼자,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 회사에 다른 상담사가 진행을 하고 있구나 하고 1대1 문의 남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은 뭐 고객의 문의라든가 고객 전화에 대응해 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품, 교환, 고객 문의에 대해서 강의 진행했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